전 세계에 프리미엄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의 이것은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힘을 모아 개발에 들어갔고 그 결과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딸기가 일본 품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육보, 장이 등의 일본 품종이 달달하고 맛있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육보와 장이의 생김새를 보면 이 딸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일본 품종이 한국 시장을 독점해버리니까 일본에서 전문 배로인단까지 꾸려서 종자 로열티를 매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 돈은 일본이 다 버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기 수출 제한 조치까지 내리면서 농가 수출이 8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협상도 시도를 해보았지만 카류진 일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압박에 답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 측은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토종 딸기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2005년 일본보다 더 맛있는 딸기 품종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서량입니다. 칼을 갈고 만든 서량이 처음부터 대박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달고 맛있었지만 상품성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키워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 딸기지만 소비자에게 갈 때쯤에는 물러 터지기 때문입니다. 과육이 너무 물러서 유통되는 과정에 상처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던 서량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을 줄이야. 연구팀이 저절하고 있던 중 논산딸기 연구회 회장이 서량을 살펴보더니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품종을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품종처럼 물을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서량은 일본 품종보다 물을 적게 주고 재배를 해보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량의 문제였던 과육이 물렀던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줄이니 당도가 더 높아져 맛 또한 더 좋아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은 역대 최고치인 96.3%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한국 딸기 품종 시장을 한국 자체 품종으로 완전히 대체한 것입니다. 그중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서량이 84.5%, 경남의 금실이 4.1%, 담양 죽향이 2.8%, 이제 일본산 품종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서량이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20년 기준 한국 딸기 수출량은 12배 넘게 증가했고 이것은 일본의 딸기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서량이 초대박 나자 일본에서는 일본 품종을 베낀 게 아니냐고 항의를 했고 어느 순간부터 서량을 일본 품종을 훔친 것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량이 일본 품종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도 할 정도였죠. 딸기 품종 논란이 최고 정점을 찍었던 해는 2018년이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과 결승 진출권을 놓고 붙었던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 이 경기는 한국과 일본 양쪽 국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화제였던 일본 대표팀 주장 후지사와 선수 덕분에 그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후지사와 선수의 단 한마디 때문에 일본 열도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국 딸기를 먹던 후지사와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본 기자들이 한국 딸기에 대해 질문했고 후지사와는 진짜 맛있었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딸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던 터라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던 후지사와였지만 이 발언은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돌아온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을 데리고 즉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후지사와에게 특별 협찬으로 딸기 180상자를 보냈고 그 자리에서 일본 선수들과 함께 딸기를 먹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후지사와는 일본 딸기를 먹고 맛있다고 말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한국, 일본의 딸기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량이 정말 일본 정자를 훔쳤다는 게 사실일까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량은 일본의 품종을 교배해서 탄생한 품종이 맞지만 서량은 일본 품종이 아닙니다. 서량은 흰가루병 저항성이 강하고 장유와는 다른 특징 14개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품종으로 인정받은 완벽한 한국 품종입니다. 일본의 품종을 개량했다고 일본 품종이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인 이유가 애초에 일본 딸기 품종도 남미에서 들여온 딸기 품종을 개량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일본도 남미 딸기 품종을 훔쳐다 베꼈다는 말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품종보호국제협약 UPOV에 따르면 국제법이나 연구 관행상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도 여태껏 먹고 있던 막대한 로열티와 예전처럼 수출까지 막으며 제재를 하던 것도 못하고 심지어 한국 품종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보려고 품종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서량이 한국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었던 것은 아마도 샤인머스켓 사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8년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기관에서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품종을 개발하게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먹기 좋은 크기에 먹음직스러운 빛깔,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으로 최고 인기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최초 재배지인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의 특산품이 되었고 일대가 관광 코스가 되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품종을 등록하고 6년 안에 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종묘법상 일본에서 구입한 종자를 해외로 들고 나가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농가에서 샤인머스켓 종자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들고 들어와 재배를 했던 것입니다. 2016년 일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법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어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샤인머스켓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샤인머스켓 수출액은 일본의 5배, 그리고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들여 품종을 개발했지만 정작 돈은 한국이 벌고 있는 것이죠. 샤인머스켓의 아픔이 있어서인지 서량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한국에서 돈벌이 했으면 서량이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탄물까지 빨아먹으려 하다가 15년 만에 제대로 역건강이 나버린 것이죠. 일본 품종 갑질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내놓고 있는데요. 서량을 뛰어넘는 품종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